15세기에 유럽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계기가 오스만 제국 때문에 동방 무역의 길이 막힌 중세 유럽 이후회로를 찾기 위해 돌아가다가 인도도 발견하고 신대륙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면 인도의 향신료 후추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다 고 나오는데 근데 의문인 것은 고작 고기 위에 뿌려 먹는 향신료가 금이나 보다 귀하게 여겨졌던 이유입니다. 육류를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곡식이 주식이었을 것이고 상류층 정도만 이용했을 것인데 새로운 무역 루트를 찾아다닐 만큼 수요가 많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직접 무역은 못해도 아라비아 대상들한테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유럽 남부 지방이나 북아프리카 지방도 기온이 따뜻한데 후추 같은 향신료를 진작 못 키워낸 이유도 궁금하고 후추 외에도 이미 유럽 내부에서도 다양한 향신료가 많았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소금이나 허브 종류 등을 굳이 후추를 많이 찾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추가 아주 비싼 이유는 고기 위에 뿌려 먹는 향신료의 역할이 있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후추에 열광한 것은 사람이 가진 심리 중에 하나인 과시욕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돼지, 소, 닭과 같은 일반적인 가축동물 이외에도 사냥이 가능한 동물도 함께 먹었는데 사실 중세가 길기 때문에 시기마다 다르지만 당시 귀족들이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으며 높게 평가한 고기 요리는 집에서 키운 동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한 것이고 그것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 아주 보기 드문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것을 최고로 평가를 맛이 아니라 흔하지 않은 것을 먹는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귀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곧 주인이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도 고마웠고 주인도 내가 손님들에게 이렇게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걸 대접한다는 과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대접한다는 개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싼 음식을 주인이 주느냐 이것이 중요했죠.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비싸니 소고기 요리가 나오면 기분이 좋고 반대로 돼지가 아주 비싸다면 돼지고기 요리가 나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맛과 영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핵심입니다. 후추는 비싸니까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철갑상어 할인 캐비어가 비싸니까 고급으로 평가를 받지 가격이 싸면 고급 요리가 안 되죠. 이러한 사치품의 개념이 일단 있고 중세 시절에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패스트 치료제로 후추와 육두구가 인기를 끕니다. 사실 전혀 효과가 없었으나 사람이 죽기 전에 무엇이든 하기 때문에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을 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격과 무관하게 후추는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 100만원 혹은 수 1000만원을 하는 여성용 가방이 있고 수억 원에 이르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왜 이런 고가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팔리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중세시대의 후추에 대한 이해가 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질병치료 기능도 있다. 고 생각을 하니 후추에 대한 열망이 강하죠. 후추가 같은 무게의 금과 같이 평가를 받던 시절도 있고 후추가 흔해지면서 전혀 무가치해진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지금도 있는데 고가의 제품들의 경우 한정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개 한정, 1000개 한정 이런 식으로 한정판을 만들고 아주 비싼 값을 정하면 다 팔린다고 하죠. 흔하지 않은 물건을 갖는다는 생각 때문인데 중세 시절에도 같았습니다. 후추가 비싸니 많이 수입하고 흔해지자 부자 귀족들은 더 이상 후추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후추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식품으로는 커피, 설탕, 녹차, 홍차 등이 있습니다. 모두 유럽에서는 한때 부자 귀족들만 즐길 수 있던 비싼 식품에서 출발해 대중화가 된 식품이죠. 다른 예로는 중국산 도자기가 있는데 한때 유럽에서는 중국산 도자기 세트를 갖추는 것이 부의 척도였고 얼마나 많고 다양한 중국산 도자기를 갖추고 있느냐에 열광했고 집안이 파산할 정도로 돈을 사용했으나 유럽에서 도자기 기술이 발명된 후에는 도자기는 더 이상 유럽 귀족의 사치품이 되지 않고 그 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평민들도 도자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게 되자
귀족들은 평민과 구분할 방법을 찾는데 어려운 식사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그릇, 컵, 포크, 칼 등을 만들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순서를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평민들의 식사와 귀족의 식사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어느 지역에서 나는 식물을 옮겨 심으면 기술 부족과 토질이 달라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겨울이 있어서 겨울이 되면 역시 얼어 죽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식물은 그곳에서만 자란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가의 기후가 비슷한 지역에서 나온 식물이 아닌 이상 동남아시아의 식물은 유럽 어디에 옮겨도 죽습니다. 유럽에서 후추 무역은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장악했고 이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연결되어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후추를 수송하는데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러한 무역망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부자인 이유는 유럽과 아시아 무역을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송을 하는 경우에는 수송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육지로 수송할 경우 작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매 50km 이동할 때마다 작물의 가격은 10배씩 올라갑니다. 부실한 도로망을 통해서 가축이 끄는 수레가 이동해야 하는데 가축의 먹이, 상인이 먹어야 할 음식 그리고 이익을 생각하면 이동 거리가 길면 길수록 가격은 급등합니다. 반대로 해상 수송은 가격이 낮습니다. 님이 1kg에 1만 원 하는 후추가 있다. 고 가정할 때 이것을 먼 거리로 보내야 하는데 오직 님이 걸어서 수송을 해야 한다면 혹은 말이나 소를 타고 갈 수 있다. 고 가정할 경우 1만 원을 주고 산 1kg 후추를 1만 1천 원이나 1만 2천 원에 팔 수가 없겠죠. 적어도 2만 원 혹은 4만 원, 10만 원에 팔아야 손해를 안 보는 것과 같이 무역망이 길면 길수록 원산지 가격과 달리 판매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